근데 이 케이스는 우리가 바다로 보내줬는데 죽어서 나온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우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먹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아주 흔치 않는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보통 11일 정도 내보냈더니 200개가 넘는 것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빈도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홍상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해양에 관련된 모든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고요. 제가 연구하는 거는 해양환경 오염입니다. 작은 플라스틱인 경우는 동물 플랑크톤, 이메페류, 게 친구들이 이걸 먹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큰 플라스틱에는 큰 플라스틱 자체적으로 주는 영향의 형태가 다릅니다. 얽힘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고, 먹었을 경우에는 소화관을 막을 수도 있고요. 해양에서에 있는 쓰레기를 크게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어업기인 쓰레기, 그물, 밧줄 상당히 많고요. 수산업 기인들, 일회용으로 쓰이는 비닐류들, 포장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 중에 하나인데, 식도 자체에 케라틴 돌기라고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 절대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은 쓰레기를 몸 안에 축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생물군에 해당을 하고, 거북이가 전체 해양생물 중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생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취약종이라는 관점에서 바다거북을 가장 먼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점차 봐야 될 생물은 넓혀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바다거북이 현재 지금 출현하고 있는 거는 중간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연안으로 떠내려오거나 물에 떠다니는 것을 이제 모으는 폐사체 기록들이 될 수가 있는데, 거북이 자체가 변온동물이라서 아주 찬바다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거북이들이 대부분 동남아 쪽에 많았고, 많이 올라오면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강원도 고성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고성이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상당히 북단 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큰 개체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개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지금 점점 따뜻해지면서 연안 해역을 이용하는 거북의 개체 수도 많아지지만 북상을 하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개체가 우리 해역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는 거북이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북이가 먹는 먹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북이가 먹이로 오인해서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거북이가 서식하는 서식처에 먹이랑 엉켜 있으면 함께 먹으면서 취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밧줄류나 노끈이나 이런 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티로폼류도 상당히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류 중에 하나가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반해서 해양생물에 나오는 빈도는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플라스틱 유입이 많은 게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나 역량 같은 게 모자라서 쓰는 것들이 잘 수거가 돼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환경으로 그냥 바로바로 버려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플라스틱 생산량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쪽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즉 말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이 되고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량도 아시아 쪽에 상당히 높습니다. 육상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수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업이나 해양을 이용하는 활동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있는 해양 생물들이 얼마큼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지 섭식 빈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우리가 바다로 보내줬는데 죽어서 나온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우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먹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아주 흔치 않는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보통 11일 정도 내보냈더니 200개가 넘는 것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빈도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북이가 한번 체내에 들어가면 제가 한 달 정도
가둘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들은 기존에 먹었던 게 아니라 방류하고 나서 먹었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많고 생물이 얼마만큼 이걸 먹고 있을 수 있구나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양 생물이 해양 쓰레기에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합니다. 거북이 안에서의 폐사체를 이용해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쓰레기가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얘네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는 작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떤 것이 메인 원인이 되는지, 왜 얘가 먹는지, 어느 곳부터 먼저 이런 노력들을 들여야 되는 건지, 어떤 쓰레기를 먼저 치워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후속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어떻게 그 다음 후속 조치를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는 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모든 게 아주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구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다면 바다거북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많은 생물로 확대를 돼서 해양 생태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나 어떤 값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내서 그걸 평가하고 이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거북은 한 가지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해양 생물을 대변하는 대표 생물로서 이제 저희가 바다거북을 본다면 실제 해양 생물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사용하고 난 그 쓰레기가 실제 생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쪽으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오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결국은 인간도 하나의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 생태계가 미래 세대에 또 계속해서 이용돼야 될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가 쓰는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가능한 한 잘 안 하고 수거하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인식을 확장시켜가지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 세대들한테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